미국은 이란 정권을 내부에서 분열시키기 위한 기발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현 지도부를 제거하고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관여하고 싶다고 말한 가운데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사일도 폭탄도 지상작전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이면 충분했고 이를 위해 단 하나의 씨앗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란 정권은 심각한 지도력 위기, 배신, 내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이드 모우타바 호세이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모우타바 하메네이는 몇 주째 실종 상태입니다.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권력 공백 속에서 워싱턴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테헤란을 무너뜨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가장 존경받고 지도자라고 믿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조금 힘들어요. 그들은 전멸시켰어요. 우리는 모두를 전멸시켰어요. 저 사람이 최고 지도자인가요? 아니, 최고 지도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에 따르면 워싱턴은 이제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독점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란 지도부 내에서 내부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만나기로 선택한 인물은 이제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눈에는 그가 이제 배신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할 정복 전략에 훌륭한 적용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이 치명적인 이유는 이란 국가기구의 가장 약한 지점을 바로 그 핵심에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반이란 통일체가 아닙니다. 수년간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권력 투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쪽에는 정권의 이념적 중심을 이루는 성직자들, 즉 몰라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경제, 미사일, 국경을 넘는 작전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군 장교들, 즉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깊은 종교적 정당성과 절대적인 통제를 결여하고 있다. 모즈타바의 지도력 위기는 단순히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는 개인적인 권위를 통해 35년 동안 혁명수비대, 사법부, 그리고 수호자회의 간의 균형을 관리해왔다. 모즈타바는 이러한 기관들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의 그늘에서 정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이들 기관 사이에 중재자 자리가 비어있으며 각 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권의 전쟁 관리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조정된 군사 전략은 모든 기관을 지휘할 단일 권한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이 부재합니다. 트럼프가 갈리바프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 두 그룹을 같은 방에 가둔 셈이 되었다. 갈리바프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1961년에 태어난 전 IRGC 공군 사령관으로 이란 이라크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했으며 이후 테헤란 시장을 역임했고 3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 프로필은 체제 내부에 있지만 실용주의적 성향과 맞닿아 있는 인물로 미국이 그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외부에서 간요된 반대자가 아니라 혁명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의 진정한 파괴적 영향은 갈리바프가 실제로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능성이 IRGC 내에서 엄청난 불신과 편집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연구소 분석가 지넵 리브겔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혼자서 IRGC 내에 혼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은 매우 비옥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충돌에서 미국 미사일이 전략적 목표, 지하 벙커, 비밀 레이더 기지를 타격한 놀라운 정밀함은 이미 지휘 구조 내에서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타격의 정밀함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았습니다. 누군가가 좌표를 유출하고 있다는 믿음이 이미 지휘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제 정권의 2인자가 이 방정식에 추가되었습니다. 갈리바프가 파키스탄에서 미국 특사들과 비밀 외교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북처럼 정권의 혈관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소문의 파괴력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23년에 서방 정보기관과의 협력 혐의로 고위 IRGC의 정부 장교인 알리나 시리가 체포된 사건은 정권 내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나시리 사건은 모센 파크리자대 암살부터 나탄즈의 사보타주까지 이스라엘의 테헤란 중심부 작전을 가능하게 한 침투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IRGC는 포괄적인 내부 조사를 시작하고 수백 명의 인원의 보안 인가를 정지시키고 많은 고위 장교들을 그들의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제 같은 의심이 정권의 2인자에게까지 제기되었고 이번에는 모즈타바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조사를 이끌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지휘체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만약 한 장군이 옆에 있는 장군이 워싱턴에 좌표를 유출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그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병사가 최고위 의회 의장이 미국과 거래를 했다고 믿는다면 그는 전선에서 싸울 동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휘관들은 외부의 미국 위협보다 옆방의 동료들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라들은 갈리바프와 그의 팀을 미국 협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은 파벌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신뢰가 끝나는 곳에서 지휘체계는 마비됩니다. 우리는 분석이 아닌 정권의 공포에 찬 행동을 통해 내부 균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이해합니다. 트럼프의 갈리바프 발언 몇 시간 후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전례 없는 긴급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국영 채널은 전국의 정권 지지자들에게 주요 거리로 모여 보안군을 지지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정권 내부 구조에서 신뢰 위기가 있음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녹색운동 당시에도 정권은 비슷한 충성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위협이 거리의 시위대에서 나왔습니다. 2016년에 위협은 내부, 즉 정권의 자체 지휘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국영방송의 대중에게 거리로 나가라는 호소는 정권이 자체 군인과 관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텔레비전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연극을 벌이는 것이 러시아의 진정한 상황을 세계에 드러내는 것처럼 테헤란의 충성 요구도 같은 기능을 한다. 강력한 정권은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구조를 의심하고 내부 충성을 의문시하기 시작하는 정권만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내부에서 조작되고 있는 이 정치적 음모의 물리적 구현은 대규모 군사 마비입니다. 아락치의 상태는 명확했습니다. 전쟁의 종식은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배상금 지급에 달려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는 우리는 졌지만 명예로운 출구를 찾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테헤란을 구하기보다는 나라를 내전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란 내 반응은 너무 강렬해서 이미 일반적인 정치적 비판의 선을 넘었다. 정부와 군대 사이에 공개적인 균열이 생겼다. IRGC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와 가까운 소식통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IRGC 작전은 전속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카르그, 지하 터널의 방어는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적이 항복한 후에야 휴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외무부 장관은 우리는 평화에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사부문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군대가 독자적으로 싸우고 있다. 정치 지도부가 붕괴되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라크치의 항복은 이란 내 급진파를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더욱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휴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격자에게 방역할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 카젬 가리바바디는 아라크치의 외교적 제안을 직접 거부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휴전 회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관리 모센 레자이는 이 모든 것 위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전액 보상하고 페르시아만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만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란은 현대 군사 역사에서 가장 이상한 역설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역설들이 이란을 세 가지 뚜렷한 암울한 시나리오의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혁명 수비대가 국가를 강제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신호 정보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주요 부처와 통신센터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군사본부는 페제슈키안과 아라크치 같은 카와치지 인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정치 지도부가 배제되면 국가의 합리성은 완전히 자살적인 군사주의 교리에 자리를 내줍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명령을 내리려는 시도는 정권의 지휘 중심이 국외로 이전되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주의적 승리는 현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IRGC의 전쟁 지속 결정은 승리 가능성이 없는 소모전으로 변할 것입니다. 보급선이 끊기고 방공 시스템이 파괴된 군대는 지역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 제재와 지속적인 공습으로 인해 군대의 보급 능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고집은 결국 전선에서의 병사들의 점진적인 소모와 국민들의 굶주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모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군대 하급 계층에서 대규모 반란이 촉발될 것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군인들은 이 시나리오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정치적 세력이 국제적 지원을 받아 휴전 협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벌프 국가들의 중재하에 진행된 비밀 외교 교섭은 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아락치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가혹한 조건에 대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핵 프로그램의 해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대 철수, 그리고 막대한 보상 의무는 이란을 지역 핵유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것입니다. 외교 사절단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이 상황은 국가 내부 역학에서 대규모 폭발을 촉발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 협정에 서명하면 혁명수비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항복은 수년간의 선전 후에 IRGC 내 급진 세력들이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군대 내 분열은 무장 민병대가 도시 중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역 관리를 처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전이 해외 전쟁을 끝내지만 내부에 쌓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정부의 외교적 승리는 거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체스판의 진정한 큰 그림은 세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군사 부문도 민간 정부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정권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붕괴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모스크바로 도피한 모크타바 하메네이의 권위 상실이나 암살은 최고위층의 권력 공백을 돌이킬 수 없이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규군인 아르테시와 이념적 수호대인 IRGC 간의 긴장이 공개적인 무력 충돌로 격화될 때 국가의 중추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물리적 통합의 분열을 의미할 것입니다. 보안기구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억압되어 온 민족적 단층선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쿠르디스탄, 시스탄 발루치스탄, 후제스탄 지역에서 지역 저항단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아, 인플레이션, 전쟁의 공포에 지친 광범위한 인구가 정권의 약점을 감지하는 순간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수비대는 내부 분열과 아르텐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대중운동을 억압할 조직된 힘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붕괴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에게도 전략적 악몽입니다. 러시아의 남쪽 측면에서 가장 큰 동맹국이 내전의 불길에 휩싸이면서 푸틴의 지역 영향력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란의 무기 공급망 철수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물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는 테헤란이 수년간 추구해온 교리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정권은 포기하고 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자체가 더 이상 통합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열되고 나뉘어 있으며 지도자가 없는 잔해이며 그 잔해는 외부로부터 폭격을 받고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패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붕괴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워싱턴은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진강 중 하나를 이 지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그 섬 주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중무장한 해병대,
공격 헬리콥터, 전함이 그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란 군대와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고 고속정을 이용해 괴롭히는 사격을 하며 비대칭적인 지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협조된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정 지휘관들이 나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내 좌표를 미국에 팔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하우그 섬에 긴급한 증원이 필요하지만 누가 누구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대가 움직이지 않고 군 전체 기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비의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개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의 전자방어 허브인 IEI가 테헤란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 유도 칩, 드론 내비게이션 시스템, 모든 암호화된 현장 통신 네트워크를 생산하는 센터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시반에 있는 샤히드 샤피자대 미사일 생산 단지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D-52에서 발사된 JASSM-ER 스텔스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의 3분의 2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